세계적 스타들의 비운의 죽음. 2009년 6월 25일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에 수억 명이 동시에 검색을 시도하면서 구글과 트위터 서버에 거부화가 걸렸습니다. 2008년 1월 28세 배우 히스 레저가 뉴욕 자택에서 6가지 처방 약물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했고 부검 결과 그의 뇌에서는 루이소체 치매가 발견되었습니다. 1962년 마릴린 monroe가 치사량의 바르비투르 산염과 함께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차량은 시속 160km 이상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솔로 활동을 하며 오프 더 월 1979, 스릴러 1982, 배드 1987 등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스릴러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문워크와 뮤직비디오는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면에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와 통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투어와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면증을 악화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사용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마이클 잭슨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2시 26분 사망이 선언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전신 마취제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또한 그의 혈액에서 로라제팜과 미다졸람 등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도 검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망이 살인 허머사이드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 주치의 콜레드 머레이 박사가 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머레이는 2011년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직후 전 세계적으로에도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의 음반 판매량은 급증했고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관리 시스템과 의료윤리, 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히스 레저는 호주 퍼스 출신 배우로 싱자의 헤이트 어바우트 1999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앤하츠 테리처는 비아로 KBSK 마운트 AIN 2005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비아로 KBSK 마운트 AIN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07년 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더 다크 나이트에서 조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몰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시기 그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20일 오후 3시경 뉴욕 맨해튼 소호 지역의 그의 아파트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히스 레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엎드린 채 반응이 없었고 9일 1일에 신고되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의 공식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처방 약물의 급성 복합 중독 어큐트 인타그서케이션 바이 더 컴바인드 이펙트 오브 OXYCODONE, HYDROCODONE, DIAGPM, TMAGPM, ALPRAGOLAM, 원드 DOXYRAMIN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출된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시코돈 OXYCODON이 마약성 진통제, 히드로코돈 HYDROCODON이 마약성 진통제, 디아제팜 DIAGPM 황불안제, 테마제팜 TMAGPM 수면제, 알프라졸람 ALPRAGOLAM 황불안제, 독시라민 DOXYRAMIN 일반 수면 보조제. 사망 방식은 사고사액 서던트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약물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들이었으나 이들의 복합작용이 호흡억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히스 레저는 당시 28세였습니다. 그의 사망 6개월 후 개봉한 더 다크 나이트에서 그의 조커 연기는 호평을 받았고 2009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사후 수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방 약물의 위험성, 특히 여러 약물의 복합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1970년대부터 스탠드업 코미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TV 시트콤 모카앤드 민디로 유명세를 탔고 이후 영화배우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구드모닝, 비에트남 1987, 데드 포어츠 서사이어티 1989, 미시즈, 다우트파이어 1993, 구드 윌 헌팅 1997 등이 있습니다. 구드 윌 헌팅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초반부터 그는 불안, 편집증, 불면증, 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사망 방식을 자살로 판정했습니다. 그는 63세였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확산성 루이 소체병 디투스 루이 바디 디지즈 또는 루이 소체 치매 루이 바디 디멘시어 LBD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경태 행성 질환으로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루이 소체에 축적되어 인지 기능, 운동 능력, 행동,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그의 아내 수잔 슈나이더 윌리엄스는 나중에 밝히기를 로빈이 생전에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루이 소체 치매였으며 이 질병의 증상들이 그를 극도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루이 소체 치매의 증상에는 환각, 착란, 심한 불안, 인지 기능 변화, 파킨슨 증상 등이 포함됩니다. 부검 결과 그의 뇌는 이 질병에 광범위하게 침범되어 있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사망은 정신건강과 신경태 행성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루이 소체 치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했고 이 질병의 조기 진단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본명 노머진 무틴선은 19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과 여러 위탁 가정에서 자랐으며 1940년대 중반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195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로 성공했습니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젠털르민 프로퍼, 블란즈 1953, 더 세번 이어 이치 1955, 섬 라이크 잇 하트 1959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1950년대 할리우드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섹스 심볼로 불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으며 정신적 불안정과 약물 사용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바르비투르산염 계열 수면제와 기타 처방약을 사용했습니다. 1962년 8월 5일 이른 아침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의 자택에서 마릴린 먼로가 침대에 엎드린 채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36세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바르비투르산염 중독 어규트 바비처럼 포이저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펜토바르비탈 PNTOBA-RBITAL과 클로라 하이드레이트 CHLORAL 하이드레이트가 치사량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사망 방식은 자살 가능성 프라버벌 수어사이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위장에서 약물 잔여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복용 시 위장에 잔여물이 남지만 그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침대 근처에 물컵이 없었습니다. 사망 전날 밤 여러 통의 전화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정치적 인맥과 관련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로 인해 그녀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자살인지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죽음은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의 어두운 면과 유명인이 겪는 심리적 압박을 상징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는 1961년 영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981년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여 웨일스 왕세자비가 되었고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를 낳았습니다. 1996년 이혼했습니다. 왕세자비로서 그녀는 AIDS 환자 지원, 지뢰 제거 캠페인 등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파파라치의 끊임없는 추적에 시달렸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자정 직후 파리의 퐁드라르마 터널 판트 DLALMA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탑승한 메르세데스-벤츠 S280 차량이 터널 안에서 기둥과 벽에 충돌했습니다. 차량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녀의 동반자 도디 알파헤드, 운전자 앙리 포렐리 폴 경호원, 트레버 리스 존스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다이애나와 도디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 앙리 폴은 직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전 4시경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36세였습니다. 도디 알파헤드도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경호원 트레버 리스 존스였습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105km 주행 중이었습니다. 터널 제한 속도는 50km. 운전자 앙리 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한계치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다이애나와 도디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의 파파라치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7년도에서 2008년 검시 재판이 열렸고 배심원단은 사망 원인을 과속 운전과 술에 취한 운전자 그리고 파파라치 차량의 추격에 의한 불법적 살해 언로펄 킬링로 판정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만 명이 조문했고 언론과 파파라치, 문화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5명의 세계적 스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극심한 대중의 관심과 압박. 모두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그만큼 언론과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약물 관련 문제. 마이클 잭슨 프로포폴 중독, 히스 레저 처방약,
과다 복용, 마릴린 몰로바르 비트루산염 중독는 모두 약물이 직접적 사인이었습니다. 이는 수면 장애, 불안, 통증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문제. 로빈 윌리엄스의 우울증과 신경퇴 행성 질환, 마릴린 먼로의 정신적 불안정은 이들이 내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시스템의 실패. 마이클 잭슨의 경우,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 다이애나의 경우, 파파라치 문화와 안전 시스템의 문제 등 개인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비교적 이른 나이의 사망. 히스 레저 28세, 마릴린 먼로와 다이애나 36세, 마이클 잭슨 50세, 로빈 윌리엄스 63세. 모두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유명세와 성공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사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방 약물도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관심은 개인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 시스템과 적절한 의료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이클 잭슨, 히스 레저, 로빈 윌리엄스, 마릴린 먼로,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과 명성 그리고 모두에게 기억되는 인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